PD님, 우리나라 사람들 70%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성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바이러스를 갖고 계실지 모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성병으로도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헤르페스는 그냥 흔하게는 입술 포진 바이러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인데 타입 1이냐 타입 2이냐에 따라서 입술이나 손가락 이런 데 생기는 경우에는 일반 포진 바이러스로다가 불리고요. 성기 쪽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제 성병으로다가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입술 포진이 있다고 해서 당장 내가 성병에 걸릴 것을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바이러스 타입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뭐 포진을 일으킬 수 있지만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특히나 전염성이 생기는데요. 증상이 보통 이렇게 포진처럼 입술에 도돌도돌 나게 되는 경우인데 보통 이렇게 뭔가 간지럽거나 그런 경우부터는 이제 어떤 사람과도 스킨십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지금 활동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아기에게라도 어떤 뽀뽀나 스킨십은 가능한 자제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이게 만약에 간단한 접촉으로 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바이러스를 옮고 당장은 상대방이 옮은 상태인 거를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 바이러스는 이제 보통 신경계 쪽에 조금 숨어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신경세포에 숨어있다가 상태가 컨디션이 나빠지게 되면은 다시 이제 활동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내가 바이러스 보균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고 바이러스가 지금 포진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스킨십을 좀 자제하시고 상대방에게도 그걸 조금 알려주시는 게 조금 매너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보통 한 번 감염이 되면 아무리 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치가 되지 않는 게 아주 큰 특징이면서 무서운 점인데요. 특히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생기는 일형 헤르페스 바이러스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 세계 인구에서 약 70%가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스스로 감염된 거를 알기까지는 나야 아는 거네요. 그쵸. 포진만 생기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바이러스 포진이 난 상태에서 같은 수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로다가도 옮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게 물집이 생기는 거고 첫 번째는 그 물집이 약간은 터져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 진물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타깝게 헤르페스 E형을 복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적어도 콘돔은 꼭 이제 착용을 하셔야 되고 콘돔을 착용하더라도 이제 다른 이제 생식기 부위에 약간의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본인의 컨디션을 확인하셔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무리하게 이제 성관계를 하기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컨디션이 좋은 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진단은 사실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많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 바이러스가 만드는 포진의 모양을 되게 익숙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바이러스가 오돌도돌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 포진인지 바이러스성 포진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금방 바로 진단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이 바이러스는 보통은 이제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숨어 있습니다, 몸 안에서. 근데 내가 취약한 상태,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햇빛을 과도하게 쐬어서 조금 이제 피부가 좀 상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약물을 먹으면서 면역 체계가 상해 있다든지 외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좀 몸이 컨디션이 저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상태일 때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이 바이러스가 어떤 스킨십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지만 모체 감염이라고 해서 여자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도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생식기 감염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연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이 만약에 내가 좀 심각하다 싶다면 제왕절개를 이제 고려하는 것이 하나 옵션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술 바이러스가 있는데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러워서도 맨입에 뽀뽀하는 건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안 그러면 아이가 이제 바이러스에 옮을 테니까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조금 면역 체계가 아직 덜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통 갖고 있는 것은 헤르페스 타입 1인데요. 헤르페스 타입 2 같은 경우는 이제 E형 바이러스라고 해서 엉덩이나 이제 사타구니, 생식기 쪽에 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타입은 흔하게 우리 성병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의
부분이기도 한데요. 몇 년 전에 조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좀 유명한 유튜브 인플루언서 분께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분에게 이런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이제 성관계를 맺었다가 나중에 이거는 뭐 알고 있는데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라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경우에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오면서 약간 손해배상처럼 이제 청구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 자체가 이게 항상 숨어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 신경계든 어디든 약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해서 이런 증상적인 완화를 쉽게 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 또 바이러스는 또 어디 신경세포 밑으로다가 도망가 있거든요. 이걸 완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되게 어렵고, 증상이 심하신 분 같은 경우는 매일 한 알씩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를 계속 먹는 억제요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약을 매일 먹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장이나 간 기능에도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고려해보셔서 이제 억제요법을 쓰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1 치료 같은 경우는 먹는 약을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처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클로보 연고를 이제 하루 4번 정도 이상 도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약국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시클로보 연고는 두껍고 하루에 4번, 그리고 4시간 이상 정도의 텀을 두고 바르시라는 건데요. 왜냐면 아시클로보 연고 자체가 흡수가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성분 자체의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두껍고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거거든요. 과로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요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제가 실제로 임상 상황에서 가장 맞닥뜨리는 부분은 잠을 못 자서 약을 먹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분도 있었어요. 잠을 꼭 충분히 자야 된다, 잠 못 자면 안 낫는다, 이렇게 좀 협박하듯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영양 상태를 막 당장 내가 챙기기 어려우면 갖고 있는 종합 비타민 어떤 것도 괜찮으니 이제 원래 하루 한 알 먹는 거라면 2알씩 좀 챙겨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음주를 하게 되면 이게 수면 컨디션이랑 아무래도 체력적인 컨디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주도 당연히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지만 호르몬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산부인과나 뭐 비뇨기과 같은 데 통해가지고 조금 더 상담을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면역에 좋은 영양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영양제 중에서 구내염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통 비타민 B 복합제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는 보통 우리가 커피나 이제 녹차, 초콜릿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소실도 잘 되기 쉬운 영양분이기도 하고, 야채 같은 걸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B 복합 영양제를, 종합 영양제를 저는 웬만하면 권하는 편이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다른 비타민 D라든지 아연 같이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영양제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수면이랑 영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수면이 일단 1번이고 2번이 영양입니다. 오늘은 너무 쉽게 걸리기도 하고 너무 흔한 질병이기도 한 헤르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헤르페스 1과 헤르페스 2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헤르페스 1은 입술 쪽에, 헤르페스 2는 생식기 쪽에 완전히 구분이 되는 질병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컨디션 관리랑 수면,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약속TV 이수진이었습니다.